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인모 제2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어정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용어정이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즉 을에 보수 업만 들어가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등록하고 안 하고는 중개업의 요건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토지만 특정 중개사물만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특정인하고 하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죠. 이모, 고모하고만 하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게 중개업입니다. 그러나 특정 중개대상물만을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토지만 중개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모에게만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등록 안 하고 해도 됩니다.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특정인하고만 하면. 자, 그 다음에 3번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예, 중개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하는 것인데 그 밖의 권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저당권, 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지사권, 지역권, 저세권 이런 거 다 들어가죠. 그래서 법정지상권도 양도할 수 있고요. 양도할 때는 이게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되니까 양도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하면 직업이 아니죠. 중개업은 직업이거든요. 직업.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게 중개업입니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하면 중개업은 아닙니다. 5번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법인, 회사에 소속될 수도 있고 개인 개업공개사 밑에 소속될 수도 있죠. 부칙개공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에게 소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고른 것은 했는데, 자, 중개대상물 기업은 중개상물이네요.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소위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고요. 리얼의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 중개상물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옳은 것. 1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죠.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이 시험 문제 출제의 균형 유의 등을 위해서 직접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행하려면 공인중개사 정책시민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미리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된다.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네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되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격 취소되면 5년이 아니라 3년간 시험 볼 수 없고 3년 동안 취직도 개업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부정행위하면 3년이 아니고 5년 동안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이죠.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지문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자격증 교부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은 누가 교부합니까?
네,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1개월 이내에 교부하는 거는 맞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등록 기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등록 기준 옳은 것. 자, 1번은 50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된다.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은 없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되고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되고요.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고 물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임원, 사원, 전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법 제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면 했는데 기억에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 아니고요.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니은에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입니다. 직원 잘못으로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디귿 파산 선고 받았으면 결격 사유고요. 그 임원이 있으면 그 법인도 결격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결격 사유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인데요. 결격 사유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결격 사유란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분사무소와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책임자가 될 사람은 연수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등록관청은 관할구역 안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위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습니다.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보정설정금액 법인은 2억 원,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4번이 맞습니다.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X가 되겠습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 옮겼네요. 틀린 것입니다.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 옮긴 것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자, 기억은 이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후 10일 이내 주민등록 옮기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죠?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 해야 되죠? 이사 가고 나서 우리 전입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 전 X입니다. 이전 전에 잘못해도 사무소 옮겨버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합니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은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교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교부해야 됩니다. 가령 군포시에 있다가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사무소를 옮겼으면 군포시장이 준 등록증 반납하고 강남구청장한테 새로 재교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 X고요. 리얼 이전 전 등록관 증이 송부하는 서류에는 등록신청서가 포함된다. 등록신청서, 등록대장,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이 되겠네요. 옳은 것, 틀린 것, 니은, 디귿 두 개가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8번입니다.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했는데, 게시해야 될 사항 아닌 것, 등수사보자, 저는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수사보자,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소속공인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원본, 특히 2021년 12월 31일부로 사업자 등록증 원본도 게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왜 게시하냐면 그 이유를 보니까요. 일반 가세 사업자면 부가가치세를 10% 받을 수 있고 간이가세 사업자면 부가가치세를 4%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가세 사업자이면서 10%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중개 의뢰받은 건물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표시 광고를 하려는 경우 명시해야 되는 거 모두 고르면 했는데 명시해야 되는 거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닌 거는 내진설계 적용 여부 이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명시해야 되는 거 지금 그냥 광고하려면 명시해야 되는 게 5개죠. 성명, 소연 등 우리 프린터 43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명, 소연 등이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여기에다 추가로 5개를 더 명시해야 됩니다. 소면, 종가형, 중개사물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 여기다가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은 건축물인 경우 8개를 더 명시해야 된다. 총사방, 계계, 입주간,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그 다음에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도 명시해야 됩니다. 총 사방, 계계, 입주간 8개를 추가로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총 18개를 명시해야만 되겠습니다. 꼭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것입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성명,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총청수, 욕실 개수, 주차 대수, 관리비 이런 거 다 명시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우리 프린터는 24번에 있는데요.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죠. 첫 번째, 문구점은 안 됩니다. 문구점 할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물론 개인은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창업 준비하는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3번은 할 수 있네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주택용지, 택지 분양대행은 안 되고요. 주택상가 분양대행만 가능합니다. 5번은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알선업만 됩니다. 도배이사업체 소개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건 되고 도배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도 할 수 있는데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부칙 개공은 안 됩니다.
이런 겸업을 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약정이 있다면 많이 받아도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중개업이 아니므로 중개보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1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